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나도 덥습니다. 여러분 더위 먹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좀 XRP 거래량을 좀 보면서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탈중앙화된 거래소의 XRP 거래량과 중앙화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거래소의 XRP 거래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탈중화된 거래소 덱스, 그래서 줌 덱스나 아니면 게이트허브, 엑스덱스, 솔로제닉과 같은, 솔로제닉은 주로 줌 덱스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탈중화된 거래소 XRP 거래량 좀 살펴보면은요. 이거는 일단 월별 XRP 거래 볼륨입니다. 위에는 차트고 요거는 밑에가 월별 XRP 거래 볼륨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12월 차트, 여기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에 대해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록 색깔이 바이 볼륨이고 분홍 색깔이 셀 볼륨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7월달, 요 7월달 요거 아직 제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흐리게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바이 볼륨이 요 정도 나오고 셀 볼륨이 요렇게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셀 볼륨이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래서 2020년 7월에는 XRP를 매도하는 볼륨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대충 보시면은 2020년부터 2021년 10월 달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이제 매도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2021년 작년 11월, 12월 이때 XRP 트랜잭션이나 볼륨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방송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텔레그램 방에서도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거래 볼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나중에는 이렇게 거래 볼륨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XRP 레저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막 나올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거래량이 조금 볼륨이 올라오게 된 경우가 된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2022년 1월 달부터는 굉장히 감소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때부터 XRP 레저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보지 않는 상황이 됐고요. 그 결과 저도 느끼고 있었었는데 이 어떤 자료 결과를 봤을 때도 똑같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우리 멤버십 분들은 이때 다 느낌을 아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볼륨이 나왔던 건 XRP 레저 프로젝트들이 활발했을 때, 그러나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리고 셀 볼륨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이때도 뭐 셀 볼륨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과거에는 XRP를 매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은 뭐 가격적으로는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별로 이거는 이제 덱스 거래소니까요. 말 그대로 탈중앙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중앙화 거래소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어떤 이 거래소에서는 XRP 레저 프로젝트들이 활발해질 때 거래 볼륨이 올라와 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게끔 일별 XRP 거래 볼륨, 그래서 2022년 7월의 거래 볼륨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거래 볼륨이 있었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거 자세히 보시면요. 25일 요걸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제대로 평가돼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서 요거를 위주로 자세히 보기를 했는데, 보면은 파란색이 USD고요, 달러고요. 이 보라색도 USD 달러고, 요 분홍색이 솔로입니다. 솔로제닉에서 일어난 거래 볼륨이고요. 나머지는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쪽에 거래 볼륨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또 그 다음 많이 일어난 게 바로 솔로제닉 그 거래소에서 거래 볼륨이 7월 달에도 조금씩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거래 볼륨이 이루어졌다. 결국은 이 말은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덱스 거래소에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많이 나왔는데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거래 볼륨은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트랜잭션은 높아졌었죠. 자,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은 트랜잭션하고 거래 볼륨하고 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거래 볼륨은 말 그대로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트랜잭션은 거래가 하나가 이루어졌냐, 두 개가 이루어졌냐, 세 개가 이루어졌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났지만 거래 볼륨이 많이 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소액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줬다가 현재 7월 한 말쯤부터는 7월 말쯤 현재 비슷하죠. 현재적으로는 굉장히 트랜잭션도 별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XRP 레저 프로젝트 안에서의 거래 볼륨이 상당히 없어지고 트랜잭션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XRP 레저 프로젝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확실히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XRP 레저에서 유저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XRP 활용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량 왔을 때 조금 더 많은 그런 유저들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NFT하고 디파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코인만 나왔을 뿐이기 때문에 몇 번 들어왔다가 더 이상 활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죽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NFT나 디파이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고 있고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게 아쉽고요.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서 장도 좀 안 좋은데 장 좋을 때 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요거는 좀 영어로 한글로 읽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중앙화된 거래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거래소, 빗소 아니면은 빗썸 아니면은 뭐 업비트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거래소의 XRP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차트가 나오고 그 밑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RP 월별 거래 볼륨 2020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셀하고 바이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인하고 아웃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하고 아웃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XRP하고 USD 쪽으로 왔다 갔다 교환보다는 좀 이렇게 인앤아웃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죠. 뭐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보면요, 특이한 게 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시면은 인아웃이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요거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일별 XRP 볼륨 2022년 7월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거래소 간 입출금인데, 자, 일별 XRP 거래 볼륨 7월달 한 달 좀 더 줄여서 본 거죠. 이제 보면은 여기서도 인 아웃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웃이 좀 더 많았죠? 아웃이 좀 더 많았지만 거의 이런 차트 캔들 모양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뭐 하나 뭐 이렇게 특이하게 나오는 게 없고, 인이 많았으면 아웃도 많고, 그렇죠? 인이 적었으면 아웃도 적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20년 12월부터 거의 7월까지 이런 모습이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 간 입출금 여기서 만약에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이제 이동할 때 이런 XRP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터널 인, 이터널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거래소에서 오는 것보다는 뭐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중앙화 거래소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로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디센트나 이런 하드 월렛에서 거래소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로 볼 수 있겠죠. 아웃은 바로 거래소에서 탈중앙화 거래소 아니면은 하드월렛으로 옮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다 합하면요 거의 한 10억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일 요때 하루가 10억 개 정도 XRP 거래 볼륨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때 더 적을 때는 뭐 10억 개보다 더 작은 그런 뭐 2, 3억 개, 이 정도, 4억 개, 뭐 이 정도 XRP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은 보시면은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뭐 다른 어떤 거래소에서 왔다가 다시 또 빠져나갈 때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은 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이 들어오면 아웃풋도 비슷하게 나오듯이 여기서도 거래소 간의 입출금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특이한 점은 그렇게 발견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요거 하나는 자료는 얻을 수 있잖아요. 각 거래소에 10억 개 정도는 XRP가 움직이고 있다. 하루하루 그 정도 평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트랜잭션 나오는데 7월달 한 달 동안 나오는 거지만 요 끝에는 아직 정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25일 요 날짜로 보면요. 자, 트랜잭션이에요. 잘 보세요. 인하고 아웃된 거 거의 비슷하죠. 트랜잭션은 다르다고 했죠. 한 건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건수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이동한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인하고 아웃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매수 매도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좀 볼륨 인, 볼륨 아웃, 그래서 각 거래소별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제 별표 친 거는 ODL 거래소입니다. ODL 거래소. 그래서 ODL 거래소에 뭐 트랜잭션 인, 아웃 뭐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보는데 그렇게 많이 트랜잭션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인, 아웃을 나타내는데 인, 아웃도 이거 잘 비교해 보시면요. XRP 개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들어오면 거의 나가다시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요 차트 모양으로 뭐 봤을 때도 이 정보로 뭐 어떤 특별한 것을 찾거나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번쯤 보고 넘어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특이한 점이 바로 인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화된 거래소는 매수 매도 싸움이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해외 송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은행을 거쳐서 하는 해외 송금 말고요. 그냥 거래소에서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뭐 내가 너한테 뭐 코인 줄 테니까 너 거기서 출금해서 너가 알아서 써 하면서 주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소 입출금 활용이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유동성 활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봤을 때도 거의 비등비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거래도 하지만 이렇게 좀 많이 송금 쪽으로 그리고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은행의 송금이 아니라 거래소끼리의 그 관계에 입출금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동성을 활용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인하고 아웃되는 것이 거의 비등비등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XRP가 시총 7위는 사실 놀라울 정도다. 그래서 XRP가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홀딩을 하고 있고 계속 시총 7위의 자리를 머물 수 있도록 누군가 홀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2020년 12월부터 2022년 7월 때까지는 이렇게 볼륨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2020년 12월 이전에 약간 작년에 하락장 때, 작년이 아니라 2018년 하락장 그때에 매수하고 계속적으로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2020년 이후부터는 홀딩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유동성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요. XRP를 매수하고 홀딩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와야지 XRP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려면은 소송 결과가 잘 나오거나 어떤 규제 명확성으로 해외 송금이나 CBDC에 박차를 가하거나 아니면 XRP 레저 프로젝트의 디파이 NFT를 활용해서 유저들이 XRP를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뭔가 매력적인 요소들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XRP의 가격을 더 향상을 시킬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또 이제 은행들이 만약에 소송 결과가 잘 되면은 은행들이 XRP를 보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 암호화폐의 어떤 보유를 제대로 된 규제로 합법화하고 이걸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규제의 명확성이 나와줘야지만 XRP에 홀딩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은 XRP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요 두 개 부분에서 XRP의 홀딩과 또 매수와 그 홀딩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많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요, 리플사야 XRP 매수 홀딩 할 수 있도록 큰 매력 덩이로 제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XRP 거래량 볼륨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말씀드려 봤고요. 이렇게 뭐 거래량으로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도움이 되셨기를 정말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